왜 그런 방법 있죠? 살짝 만지고 먹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실패를 할 겁니다. 이게 정적 강화 트레이닝이 안 되네 라고 오해하는 가장 큰 1번 문제의 원인이에요. 저희 행동 컨설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3차 컨설팅을 하는데 1차는 설문지, 2차 같은 경우는 이 설문지 토대로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전화 상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3차 때 대면 컨설팅을 통해서 반려견의 행동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요. 오늘 하는 거는 아무래도 제가 반려견을 직접 보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1차와 2차까지만 진행이 되는 거라는 점을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트레이너하고 컨설턴트하고 하는 이제 직무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가 꼬여 있는 거를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렇게 TV나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 따라해보다가 실패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1대1로 이제 보호자님 가르치거나 트레이닝하는 스킬보다는 이제 문제를 보고서 이제 이 기능, 원인을 분석을 하고 이런 커리큘럼을 짜는 데 굉장히 특화된 그 캐릭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미네에서 맡고 있는 직무는 이 컨설팅이고요. 이 컨설팅을 받으시고 이런 단계로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갔을 때 가장 효과적이구나를 보호자님이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적합한 곳에 가셔서 그와 맞는 서비스를 받으신다면 정말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멍멍이 친구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진짜 엄청 장문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일단은 미용과 제일 관련된 부분은 발 만지면 이제 으르렁하고 입질이 있고 목욕은 전혀 그런 게 없대요. 근데 목욕하고 말리거나 뭐 발톱, 발털 깎을 때 으르렁 거리다가 참기 힘들어지면 이제 바로 문다. 그리고 으르렁 없이 입질하는 경우도 있대요. 한 10번 중에 3번 정도, 30% 정도는. 그리고 또 쉬고 있을 때 발 만지작거리거나 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고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질문이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게 으르렁 없이 입질을 합니까? 아니면 으르렁을 하나요? 거의 으르렁거리다가 물고 으르렁이 하는 표현은 있는 거군요. 바로 물지는 않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는 미용실 원장님 말씀에 따르면은 이제 미용할 때 목욕은 괜찮은데 클리핑 할 때 그런다고. 클리핑은 어디를 클리핑을 할 때 그러는지도 채팅으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용실에서 클리핑 할 때는 발 4개랑 얼굴 가위컷 할 때 입질한다고 하셨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발이랑 얼굴에서 이제 공격성이 촉발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열의 아홉, 이제 90% 정도는 앞발에서 트리거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트리거라는 거는 이제 문제 행동이 촉발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좋아할 때는 가만히 있는데 허용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으르렁거리고 그 이후에 입질이 있는 이런 일단은 핸들링이나 미용과 관련한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휴지랑 종이 이런 이제 자기가 갖고 놀고 막 이런 것들, 각 티슈처럼 꼽혀져 있는 건 가져가지 않고 이제 구겨져 있는 거에 더 집착을 하고, 또 먹을 거 가져갔을 때, 특히 사람 음식을 물고 있을 때는 간식으로 회유를 해도 맞바꾸지 못할 정도로 공격적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어떤 간식으로도 맞바꾸지 못할 정도로 공격적이라고 하셨는데, 소유하고 있는 거를 지키는 행동은 전방 몇 미터 정도부터 반려견이 이렇게 쳐다보는 행동을 하거나 으르렁 거리는 행동을 하나요? 지금 여기 표시해 주신 게 되게 많더라고요. 반려견이 먹고 있는 근처를 지나간다 라든지, 그리고 먹고 있을 때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먹이를 만진다, 먹이를 더 넣어준다, 먹고 있을 때 만진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먹고 있을 때 가까워지는 그 접근 거리가 대략 몇 미터 정도인지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지나 종이, 사람 음식 가져갔을 때 그냥 다가가는 거는 으르렁 안 하건다. 그냥 접근은 괜찮은데 이렇게 뺏으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면 그때 으르렁 거리는 거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장난감 이런 것도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훔쳐간 물건. 밥은 지금 다혈급식의 형태로 밥그릇에 먹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의자나 식탁에 이제 올라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 거기에 올라가서 뭔가를 먹는 건 거죠. 올라가는 행동 자체는 괜찮으신 건가요? 아니면 올라가는 행동 그 자체부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가는 것도 문제라고. 올라가면은 어떤 게 좀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어지럽히는 건 걱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을까봐 걱정이 되시는 건가요? 그런 게 걱정되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산책을 할 때 10번 중에 7번 정도는 타견에 대한 이제 짖음, 그리고 냄새 맡다가 타견이 좀 적극적으로 다가오면은 으르렁거리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데, 아직까지 입질을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성화하고 나서부터 오히려 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성수술 시기가 5살 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6살인데 1년 전에 하신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한테 접근하는 사람에게 낑낑거리고 불안해하고 흥분을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아버님한테는 으렁보다도 바로 짖으면서 뛰어올라서 물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지나쳐서 베란다 자기한테 오는 게 아닌데도 바깥에서 나는 소음들, 택배, 뭐 배달 오는 거, 뭐 정수기나 뭐 수리 기사님 등 뭐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도 쫓아가면서 이제 짖는데 입질은 이제 하지 않는 상황인 거고, 분리불안까지 이렇게. 네, 이게 지금 엄청 꼬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보통은 그루밍 이슈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멍멍이 친구가 6살이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다른 문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켜켜켜켜 이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뭐부터 해결을 해야 할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미용 트레이닝이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고 해도 왜 그런 방법 있죠? 살짝 만지고 먹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실패를 할 겁니다. 이게 정적 강화 트레이닝이 안 되네 라고 오해하는 가장 큰 1번 문제의 원인이에요. 사실 풀어야 될 게 그것들 바깥에 있는 거 먼저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표적행동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발 만지고 먹이 주고 유튜브에서 그렇게 하니까 행동이 수정이 되던데 왜 우리 집 개는 안 되는 건가? 왜 나는 자꾸 트레이닝이 실패하는가를 보면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부터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게 이제 컨설턴트의 역할인 거죠. 자, 우리가 행동을 분석을 해서 공격성을 완화하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1번은 예방과 관리. 2단계는요, 일상생활 속의 스트레스 완화입니다. 그리고 3번은 보호자님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개가 개로서 살아가는 욕구의 적절한 해소, 이게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4번이 기초적인 트레이닝, 그리고 나서 표적 행동을 치료합니다. 얘가 발 만지고 얼굴 만지는 거 싫어하니까 유튜브에서 보니까 발 만지고 간식 주고 발 만지고 간식 주고 하니까 좋아지는 것 같네? 지금 1, 2, 3, 4가 안 된 채로 5번부터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적 강화 트레이닝이 실패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를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아지가 지금 그루밍 트레이닝 받을 단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순서로 제가 피드백을,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고요. 되게 다양한 막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풀어드릴 테니까 나랑 관계없네? 라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시면 우리 강아지도 이런 거 있는데 하면은 도움될 얘기가 되게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거에 대한 원인을 볼게요. 이 친구가요, 생후 1개월 반에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모견하고 동배견, 그러니까 엄마 강아지, 내 형제 강아지들하고 사회화를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들을 통해서 다른 강아지랑 관계를 맺는 방법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게 3주에서 8주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친구는 생후 1개월 반, 그러니까 엄청 빨리 모견하고 헤어진 상태죠. 요때 모견하고 함께 보내지 못한 반려견에서 분리불안, 공격성 이런 행동 이슈의 확률이 213%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분리불안이 특정 하나 때문이다 라고 밝혀진 건 없어요. 유전 기질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분리되었을 때에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되게 얘한테 트라우마틱한 이벤트였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파행의 경험이라든지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 설문지를 봤을 때 너무 빨리 입양이 되었구나 라는 거는 느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친구가 태어나서 보호자님한테 오기 전에 학습을 해야 할 것들을 강아지들하고 못하고 온 거예요. 일단 가장 근본적인 건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또 근본적인 거 2차 사회화 시기가 있습니다. 8주에서 12주, 뭐 길게 보면 16주 이렇게도 보는데 이때 대부분 사회화 시기가 끝난 다음부터 보통 보호자님들이 산책을 나가세요. 너무 적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사회화 시기가 끝난 다음에 너무 다른 공간이나 사람이나 동물, 촉감, 소리, 사물 막 이런 거 되게 다양한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얘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정말 필요한 상태인데 그게 또 지금 안 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라든지 내 몸으로 다가오는 뭐 미용 도구라든지 이게 뭔지도 모르고 너무 무섭고 불안하고 이런 상태가 되기 쉬운 그런 상태인 걸로 제가 추정이 됐어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요게 이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이가 갑자기 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으렁거린 다음에 참기 힘들어지면 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때 보호자님의 대처 같은 경우는 잠깐만 다 했어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이제 달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큰 소리로 아이를 혼내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강아지하고의 소통이 조금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괜찮아 다 했어 이거를 과연 반려견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그런 의도, 맥락, 음성의 의미 이런 것들은 동물이잖아요. 강아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우리는 괜찮아 하면서 달래주는 거라고 하지만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냐면요. 오히려 뭔가 하기 싫은 거 할 때 항상 보호자님이 다 했어 괜찮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 라는 소리 자체가 오히려 이 소리 들리고 나면은 뭔가 혐오적인 것들이 뒤따라서 이어진다 라고 인식을 하게 돼서 그 음성 들릴 때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 강아지들이 부스럭부스럭 하면은 비닐봉지 소리 들리거나 이러면은 간식 주는 줄 알고 얼른 뛰어오잖아요. 그 연결을 우리가 일부러 학습을 시킨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얘가 의도치 않았지만 학습을 한 거죠. 그거랑 똑같이 다 했어 이제 끝났어 하는 그 분위기 자체, 그 음성 신호 자체가 이 소리 들리면 이제 미용하겠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당하겠네 라고 오히려 연결이 부정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그 음성이 들릴 때 더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솔루션은 종합적으로 반려견의 바디랭귀지를 보호자님이 읽고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영상 중에서 스트레스 시그널, 뭐 바디랭귀지 또 있고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 가시면 아마 일주일 이내로 바디랭귀지 강의가 아마 녹화본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얘네가 절대로 처음부터 으르렁 하지 않거든요. 카밍 시그널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약한 정도의 시그널들이 보이다가 이게 이제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안 통하면은 점점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랑 말이 안 통해. 대화를 하다가 좋게 얘기를 하다가 점점 화가 나고 하지 말라고 했지 라고 하다가 결국 주먹이 나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친구의 바디랭귀지를 읽고 보호자님이 어떻게 대처를 하실 수 있어야 하는지 그 지식과 기술을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틀은 잡아드리고 구체적으로 뭐뭐 해야 되는지 이제 밑에서 다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루밍 이 밖의 행동 이슈들이 있죠. 타견, 타인, 가족 구성원 중에 친밀도 낮은 구성원인 아버님, 그 다음에 자원을 지키기 위한 이 공격성, 분리불안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 막 꼬여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표적 행동인 그루밍 하는 도중에 공격 행동 보인다 라는 이 행동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머지 다른 상황에서 발생하는 두려움이나 불안감, 스트레스를 적절한 방식으로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도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반려견의 공격성의 강도는 바이팅 그레이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성을 보였을 때 물린 상처를 통해서 이 친구의 공격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교육의 예후가 어떨지,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레벨 2,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막 피가 철철 흐를 정도로 막 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발생의 빈도예요. 지금 거의 매일같이 물리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아지의 공격성이 거의 매일매일 촉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처음 공격성 발생한 게 1에서 2세령으로 체크를 해주셨는데, 그 처음 공격성 발생한 이후부터 약 5년 정도 공격성을 이미 학습한 상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물어야만 이 상황이 끝난다 라는 게 이미 얘는 경험을 엄청나게 많이 한 상태죠. 그러면 상황과 결과 사이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처음에는 길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상황이 발생했어. 얘 물어버릴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왜냐면 이게 잘 모르니까. 이렇게 발생했을 때 효과적이라는 걸 학습을 하지 않은 상태니까요. 그러니까 뇌의 신경 자체도 막 연결이 덜 된 상태였을 거예요. 근데 내가 싫은 상황에서 나라는 주체가 결정을 이제 할 거예요. 했더니 뭐가 됐든 안 돼, 뭐 처벌이 오든 뭐가 됐든 내가 싫은 상황에서 단 0.1초, 5초라도 벗어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5년, 6년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이 상황과 결정하고 결과 이거가 점점 빨라져요. 그러니까 이 상황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격성이 얘가 지금 발생하는 빈도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멀티플 트리거라고 하는데 상황 자체도 되게 다양하죠. 물건을 지키기 위한 공격성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타견에 대한, 타인에 대한, 그리고 보호자님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자기 자는 자리를 지키기 위한,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엄청나게 얘는 공격성이 가장 효과적이야 라고 학습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성의 강도 자체는 약한 편이긴 하지만 그 발생 빈도나 상황이 굉장히 다양하고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격성 촉발되지 않는 철저한 관리,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얘는 필요하다면 약물의 도움도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진단적인 측면 먼저 보면요. 보다 정확한 진단이 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대면 컨설팅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슈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엉켜있기 때문에 강아지가 이제 쫓아가면서 무는 건지 아니면 물더라도 으르렁거릴 때 바디랭귀지가 어떤지 이런 거 읽고서 그 다음에 보호자님과 헤어지는 건 어떤지, 지금 얘 아마 미용실에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분리불안이 있는 친구들은 이미 보호자님 나가시는 그 순간부터 진짜 힘들 거예요. 공황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 그런 상황에서 타인이 내 몸을 만진다라고 하면 이미 스트레스 가득 찬 상태인데 거기에 더 이제 추가가 되니까 이제 더 촉발이 심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려견 바디랭귀지 읽고서 문제행동 촉발시키는 기저 원인이 무엇인지 좀 더 정확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면 상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행동 진료입니다. 이 친구가요, 지금 그루밍 이슈만 있는 게 아니고 그루밍 트레이닝이 간식 주고 발 만지고 먹이 주고 이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1번, 2번, 3번, 4번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이 집에 제가 불이 났다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집에 불 났는데 공부하게 생겼나요? 도망가야지. 그쵸? 그러니까 불안이 높고 스트레스가 만땅인 상태에서는 학습을 의도적으로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불안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불안이 항상 차 있는 거예요. 왜냐면 밖에서 소리 나면 그것도 불안해서 좀 무서워서 짖어야 돼. 사람들 방문할 때마다 짖어야 돼. 밖에 나가면은 또 타 견 보고 짖어야 돼. 미용 사람이 쓰다듬는 거 힘들어. 보호자님하고 같이 있는데 아빠 나타나면 또 그것도 힘들어. 이렇게 지금 일상생활 자체에서 느끼고 있는 불안감, 스트레스 이런 게 굉장히 높은 상태인 걸로 추측이 돼요. 지금 작성해주신 설문지를 봤을 때. 그래서 행동진료를 통해서 이 친구한테 맞는 약물의 처방 그리고 진단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행동진료를 전문으로 보는 수의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불안이 높은 지금 상태, 특히 분리불안이 있는 친구들은 약물 처방 꼭 필요할 수 있어요. 이거는 문제행동을 뭐 완화시킨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반려견의 어떤 복지, 그러니까 얘의 삶의 질을 위해서, 얘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맨날 막 불안에 떠는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나는 물건도 지켜야 되고, 집도 지켜야 되고, 내 보호자도 지켜야 되고, 밖에 나가면은 다른 강아지 올까봐 계속 불안해야 되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교육이나 관리적인 측면으로 하기보다는 약물을 통해서 좀 이렇게 calm down 된 어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처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약물이 아니라 이 행동수의사 선생님께서 보시고 판단을 할 거예요. 이 친구는 그냥 보조제 정도, 뭐 영양제 같은 그냥 그런 걸로 관리가 될 것 같네요. 라든지 아니면 이 친구는 뭐 이런 약물을 써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고 또 약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막 약물에 막 의존하는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또는 막 이렇게 뭐 애기 완전히 막 진정시켜버리는 그런 약물 아닐까? 뭐 요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전하고 이제 몸 안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것들이 있어요. 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제 원활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약물들을 우선적으로 처방을 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그런 거 아니야? 막 정신과 약이면은 막 위험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행동진료를 이제 보시면서 약물을 받으셔서 아이가 좀 편안한 상태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좀 건강검진도 한번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랬냐면은 지금 5살 때 중성화 수술을 하셨잖아요. 중성화 수술 이후부터 이제 보호자님이 느끼시기에는 반응성이 높아졌다라고 느끼셨는데, 호르몬이나 신경계 등의 이상은 없는지, 이거는 일반 진료 수의사. 그러니까 아마 행동진료를 가시면은 이런 항목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행동진료를 2번째로 넣은 거고 건강검진을 3번째로 넣은 거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보호자님들이 저 건강검진 했는데요 하면은 뭐 혈액검사라든지 요검사라든지 안압 잰다든지 요 정도의 검사들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혈액검사 중에도 호르몬을 보는 건 또 별도이고요. 그리고 신경계 뭐 뇌나 이런 데를 보는 건 또 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 진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진료를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겠죠. 여기까지 좀 납득이 가시나요? 일단 첫 단계는 진단입니다. 정확한. 그리고 이제 예방과 관리 섹션입니다.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는요. 공격성이 촉발되지 않게 해주세요입니다.
일단은 지금 하고 계신 홈케어 중에서 반려견의 공격성을 촉발시킬 수 있는 모든 미용을 잠시 중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양치질하는 거, 발 말리는 거, 목욕하는 거, 세수하는 거 이런 것들 있죠. 평생 하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중단을 하고 지금 이런 것들을 먼저 해서 교육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이 친구가 할 수 있게 만들려면은 이걸 끊어야 돼요. 왜냐면 6살 사는 동안에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 이 상황. 물어야 끝나. 이걸로 지금 신경 다발이 이미 이따만큼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잠깐 끊어 놔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신경을 연결을 해줘야 돼요. 아, 이 자극 괜찮은 거구나. 이 자극 괜찮은 거구나. 이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거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은 아니고 교육을 진행하는 동안엔 공격성 촉발되는 것들은 중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공격성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미용할 때 나오는 공격성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자원을 지키기 위한 소유 공격성입니다. 이거의 촉발도 예방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 울타리를 조금 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만 먹이를 급여를 해주세요. 그리고 분리스틱이라든지 얘가 지킬 만한 먹이류 있죠. 그런 것들은 이 안에서 주실 거예요. 그 먹이 먹고 있을 때에는 그 누구도 그 울타리 근처에 지나가지 않도록 그것을 집어들려고 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 이제 먹은 것이 확인이 되고 나면은 울타리를 열어주시고 그 밥그릇 같은 거 치우실 때에도 또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 완전히 분리돼서 보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보호자가 산책을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물건들을 치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친구의 어떤 자원을 지키려고 하는 공격성도 예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두 번째인데요. 지금 얘가 지금 휴지, 종이 이거에 특히 또 사람 음식 이거는 간식으로 회유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간식으로 회유하는 방법이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간식 이꼴 물건 뺏긴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어요. 진짜 최악의 상황에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보호자가 간식을 던지죠? 다른 위치로. 그러니까 물건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던진 사람을 문다. 이렇게까지도 행동이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보단 아예 정말로 훔쳐갈 만한 물건을 두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관리 정말 중요해요. 모든 종이, 휴지 이런 거 다 케이스 하셔가지고 장 안에 보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입마개를 혹시 할 때 거부 반응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미용할 때도 이미 입마개를 하고 있어서 가능하다면 입마개 트레이닝을 좀 먼저 해가지고 산책 나가실 때 입마개 씌우시고 나가셔서 집어먹지 않도록 이런 방식으로 이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키지 않도록. 그리고 놀이활동 하실 때에도 지금 얘 입장에서는 보호자님이 던져주려고 손이 오는 건지 아니면 이거 뺏어가려고 하는 건지 지금 얘가 뺏긴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물고 있다가 뺏긴 경험이 많기 때문에 놀이를 할 때에도 이 사람이 내 거를 뺏어가려고 손이 오는 건지 아니면은 나랑 놀아주려고 오는 건지 이 맥락이나 의도를 파악을 하지 못해요, 강아지는. 그렇기 때문에 내 장난감을 가지고 있을 때 다가오는 손 이게 지금 우리 친구 입장에서는 내 거 뺏는다 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키려면 으르렁 해야지. 공격성 보여야지. 이렇게 그냥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 하나를 가지고 놀지 마시고 그렇다고 놀이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놀이 활동을 하실 거라면 굳이 던져주는 놀이를 하실 거라면 색깔, 질감
똑같은 걸로 여러 개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얘가 이거 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그거를 줘라고 해서 뺏어서 다시 던지는 게 아니라 나 이거 또 갖고 있는데? 하고 또 보여줘요. 뭔지 아시겠죠? 최대한 손에 안 닿게 했는데도 결국 뺏겼다고 가정을 한다면 휴지 같은 거 삼키는 게 걱정되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진짜 얘가 삼켰을 때 죽을 것 같지 않은 것들, 똥으로 나올 만한 것들은 그냥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도 이제 경험을 하면서 학습을 다시 할 거예요. 이거 가져가도 안 뺏기는구나. 안전하구나. 보호자는 내 거 뺏어가는 사람 아니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얘가 지금. 그래서 최대한 관리를 하시되 막상 상황이 정말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휴지 같은 거는 그냥 다 뜯어놓고 놀고 다 마음껏 물고 뜯고 놀 때까지 그냥 두세요. 종이도 다 찢어버리고 놀 때까지 그냥 두세요. 그리고 지금 휴지를 뜯고 노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밥 먹는 방법을 바꾸시면은 이 휴지 대신에 다른 거 가지고 놀면서 그 욕구를 해소할 거예요. 근데 얘가 그 씹고 뜯고 가지고 놀고 싶은 그 욕구를 종이도 그렇고요. 가지고 놀고 싶은 욕구를 적절하게 해소할 데가 없으니까 자꾸만 휴지나 이런 거를 물어 뜯고 노는데 오히려 또 재밌는 거죠. 이 행동을 못하게 하고 그거를 뺏기 전에 이 친구가 그 욕구를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뭐 닭뼈 같은 거 사실 이해는 돼요. 아차 하다가 또 물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하지만 최대한 환경적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는 환경을 넘어갈게요. 그리고 3번 이제 타인에 대한 반응성. 이것도 산책 경로랑 시간 이거를 재설정을 하셔서 최대한 사람 없고 타견 안 만나도록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타견이나 사람 발견하고 우리 친구가 하는 순간 그냥 빨리 다른 데로 도망치세요. 바로 우회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얘가 제일 좋아하는 트릿 가지고 나가셔서 빠르게 다른 데로 이동하고 아니면 뭐 이름을 부르셔도 돼요. 뭐 만약에 미미라고 하면은 미미야 불러서 나 쳐다보는 순간 옳지 하고 트릿 주시고 다른 데로 바로 이동하세요. 이거는 모르는 개와 인사시키지 않으셔야 합니다. 만나지 않게 하는 게 최고예요. 왜냐면 상대 개가 어떨지 몰라. 우리 친구랑 케미가 맞을지 아닐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바디랭귀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친구가 으르렁 하기 전에 분명히 신호들을 막 보냈을 거고 근데 그 상대방 강아지가 그 신호를 캐치하지 못했고 그 상황에서 얘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쓴 거겠죠. 으르렁. 그리고 지금 보면은 풀려있는 공간에서는 오히려 공격성을 보이기보다 회피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나 강아지 싫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자유로워. 그래서 도망을 칠 수 있는 공간에서는 그냥 보호자님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줄에 묶여 있어요. 그럼 어때요? 도망도 못 치죠. 그러면은 공격성 나올 수밖에 없어요. 피하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강아지 싫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강아지를 만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얘가 나 싫다고 했는데 계속 몸이 묶인 상태에서 강아지 계속 만나면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멀리에서 타견이나 사람을 발견을 하고 강아지가 하는 순간 그냥 진짜 바로 반대 방향으로 가시면서 옳지 하고 트릿 주시고 다른 데로 도망치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 밖의 행인들. 이것도 차창을 좀 가려두시거나 크레이트 트레이닝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자발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연습을 좀 해주시고 그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차에 탑승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담요를 크레이트에 덮어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오래 물어뜯고 놀 수 있는 푸드토이 넣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 차에는 다 이거 달려있어요. 커튼. 밖에 가릴 수 있도록. 강아지들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런 거에. 그리고 이제 강아지가 지금 쉬는 공간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소파 지키고 방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울타리.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좀 만들어주세요. 뭐 방석이라든지 크레이트 같은 거 배치해주시고 그 안에서 머무는 동안에 되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호자님이 혼자 하시기 어려울 수 있고 트레이너 도움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시는 방식이 그냥 막 여기서 먹이 줄게 막 꼬셔가지고 오게 하고 막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게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휴식 중인 반려견 만지거나 쓰다듬지 않으셔야겠죠. 이때도 지금 으르렁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을 지키는 행동 있죠? 이것도 역시 주보호자랑 함께 있을 때는 타인의 접근을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친구가 가장 신뢰하고 좋아하고 하는 사람이 지금 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빠 보호자님이 뭔가 하셨으면 좋겠어요. 강아지하고. 아빠 보호자님이 뭐 간식 주기를 하신다든지 간식을 주시는 뭐 분리스틱은 아빠가 준다.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 입장에서는 멍멍이 입장에서는 아빠는 타인이에요. 지금. 근데 얘가 지금 타인에 대한 불안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무서워, 불안해, 두려워. 이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fear based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보호자님을 지키기 위한 프로텍티브 베이스드 공격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명확하진 않은데 일단은 주 보호자랑 함께 있을 때 유독 더 그런다고 하니까 지금 가족분들하고 역할을 좀 나누셔가지고 다른 사람하고도 만큼의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지금 예방관리예요. 이거 다 보호자님의 역할이에요. 이거 안 되면은요, 미용교육 해도 실패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식 줘보면서 하다가 안 되네 하는 게 이런 거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먼저. 그 다음, 일상생활 속에 이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우는 강아지들은 더더욱 혼내지 마세요. 안 돼, 뭐 이런 거 있죠. 쓱, 이놈 새끼. 이렇게 하면서 혼내시잖아요. 이거 하지 마시라고 해요. 또는 막 신문지 팡팡 뭐 목줄로 막 들어 올리기 뭐 이런 거는 오히려 공격성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처벌의 부작용이라고 뭐 검색해보시면은 KPA 카페에 엄청 좋은 글들이 있던가? 뭐 아무튼 처벌의 부작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보호자님과의 신뢰를 무너뜨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갈등을 베이스로 하는 공격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휴식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약물 이야기를 한 이유가 얘가 지금 쉬지를 못해요, 집에서도. 그러니까 항상 스트레스 쌓여있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부 소음에도 짖고 있기 때문에 뭐 백색 소음 요즘 이런 거 많잖아요. 뭐 아니면 차분한 뉴에이지 이런 거 틀어가지고 이게 뭐 트레이닝이 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외부 소리를 좀 차단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미리 조치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택배나 배달 같은 거는 초인종 누르거나 외부인들이 문 두드리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하시고 보호자님께서 직접 나가서 받아주시거나 미리 반려견을 다른 장소 뭐 기사님이 오신다 뭐 정수기 뭐 점검을 하러 오신다 그러면은 다른 보호자가 뭐 산책 나간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펫시팅 같은 것도. 그래서 펫 도그워커 이런 분들이랑 뭐 산책을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이런 상황을 안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인 방문할 때마다 주실 수 있도록 현관 앞에다가 간식통 마련을 해두시고 택배나 배달기사님 오실 때마다 반려견한테 그냥 던져주세요. 짖던지 말던지 일단 던져. 해보세요, 한번. 얘가 지금 쫓아가면서 짖고 있기 때문에 이 곧 물 수도 있는 행동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최대한 안 마주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다라는 걸 또 학습하면 이제 외부인도 물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운동은 얼마나 하고 있죠? 산책. 뭐 운동량은 모르겠습니다. 충분한지 어떤지. 근데 어쨌든 이 친구한테 충분한 운동량이 있어야 돼요. 얘 우다다 하나요? 집 안에서? 만약에 우다다 한다고 하면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밤에 나가시죠, 그리고 산책. 밤에 나가는 걸로 일과표가 써져 있던데 햇빛을 봐야 됩니다, 걔도.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햇빛 있을 때도 20분 정도만이라도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왜 행복 호르몬이라고 많이 불러요. 세로토닌.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게 이제 약간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거든요. 충동을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햇빛을 받아야 돼요. 얘네가. 그래서 해 떠 있을 때도 나가셔야 돼요. 근데 밤에만 이제 산책을 하니까 얘가 지금 햇빛도 많이 못 쬐고 그런 상황이죠. 아침에 진짜 한 10분? 10분? 15분만이라도 여유가 되시면 햇빛 조금 쐬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멀리 안 나가도 되니까. 집 앞이라도. 그리고 이제 분리되는 스트레스. 이게 제일 지금 문제예요. 이거는 만약에 보호자님이 미용실에다가 강아지를 맡기시고 싶잖아요. 이게 이슈가 만약에 분리불안 수준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백날 첫날 여기 트레이닝 해가지고 괜찮아져도 분리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또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게 다 별개로 트레이닝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이제 교육의 방법이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남겨져 있는 시간을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족 구성원끼리 돌아가면서 돌볼 수 있나요? 그래. 갑작스러운 외출. 걔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분리.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의 세상에는 밖에 없어요. 이거 진짜 어려운 케이스거든요. 이게 진짜로. 왜냐면 누구라도 있어서 괜찮은 친구면은 돌아가면서 돌보면 되는데 특정인 한 명이다? 이러면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 진짜 행동진료 꼭 봤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약물 도움 받으면 정말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도움되는 제품으로는 어댑틸, 디퓨저 이런 거 있거든요. 꽂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간식이나 장난감 같은 거 노즈워크 해주면 가지고 놀 수 있는지 나가셨을 때 만약에 갖고 못 논다 또는 다 찾아 먹고 나서부터 또 하울링하고 짖는다 그러면은 푸드토이 쓰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진짜 만약에 분리불안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교육이나 뭐 관리적인 측면이지만 약물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동진료를 입원해야 할 일로 넣은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지풍부화라고 해서 멘탈 엔리치먼트라고 해요. 지금 강아지가 하고 있는 놀이가 육체적인 욕구만 해소하는 놀이가 주예요. 그러니까 뭐 던지고 놀기, 터그놀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인데 정신적 자극을 줄 수 있는 놀이도 해주셔야 돼요. 밥그릇에 밥 주지 마시고 멘탈 엔리치먼트 검색하시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밥그릇 말고 스스로 찾아 먹는 활동 할 수 있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반려견이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하고 칭찬하는 방식 이게 긍정강화 방식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강아지가 전두엽이 발달해야 돼요. 전두엽. 여기가 뭐냐면은
브레이크거든요. 빡쳐도 아니야. 이성을 되찾자.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데서나 싸우지 않고 이렇게 원활하게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 행동 풍부화까지 이제 보호자님이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고, 이 뒷부분부터는 이제 트레이너하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호자님 혼자 하지 마세요, 절대로. 저는 진짜 조금은 돈을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컨설팅 드린 것 중에서 지금 금전이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들은 진료랑, 그다음에 뭐 건강검진, 그다음에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다 가이드를 해드렸으니까 집에서 하시면 되지만, 트레이닝 쪽 있죠. 이쪽은 정말 단 8회라도 이게 진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정말 달라요. 그래서 앉아, 뭐 엎드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강아지가 자발적으로 앉고 자발적으로 엎드리고 자기가 스스로 기다리고,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막 먹이로 유인하고 막 명령하고 줄 당겨서 억지로 앉히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강아지가 스스로 생각해서 그 특정 행동을 했을 때 옳지 하면서 강화물이라고 하거든요. 걔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뭐 먹이라든지 뭔가를 주면서 그 행동을 강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트레이닝 하는 방법이요, 보호자님 상상 속에 있는 거하고 트레이너들이 실제로 하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여기 이쪽부터는 조금 그래도 금전 투자를 하셔가지고 직접 조금 올바른 방법이 어떤 건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전문 트레이너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표적행동 치료를 할 거예요. 그루밍과 관련한 둔감함. 이거는 뭐 저희가 엄청나게 잘하는 파트이니까 뭐 요거 할 때만 저희 쪽에 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트레이너하고 같이 이것까지 연결해서 하셔도 되고, 근데 일단은 타인도 얘 안 되는 상태고요. 타견도 안 되는 상태고, 그 다음에 도구도 지금 안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을 다 받았더라도 이 미용실을 선택을 함에 있어서 타견이 많고, 그 다음에 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루머가 미용을 해주는 게 이 교육의 성과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직접 이런 트레이닝을 전문가에게 배우시고 셀프 그루밍 하시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면 얘가 미용실을 만약에 갔어요. 근데 타인도 무서워하고 어떤 새로운 공간도 무서워해. 그러면 이거 2개를 먼저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거 2개 적응하는데 얘가 얼마가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금전적인 여유 조금 이렇게까지 투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집에서 직접 배우셔가지고 이 대신 울리지 않게끔 강아지가 스스로 얼굴 이렇게 주고 발 이렇게 내밀고 이런 동행동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내가 가르칠 수 있고, 내가 반려견 시그널 읽어가지고 이 정도에서 이제 그만해야겠다, 쉬자 할 수 있을 수준으로 보호자님이 성장이 되시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집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관찰을 못해서 모르겠지만 일단 작성해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미용실하고 미용사랑 신뢰 쌓는 활동이 조금 오래 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공격성 촉발되는 부위, 얼굴, 발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를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반응을 가장 하지 않거나 아주 약하게 하는 수준, 아주 천천히, 이걸 체계적 둔감화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하지 않거나 아주 약하게 하는 수준의 신체 부위부터 가볍게 쓰다듬고 칭찬하고 이런 방식의 트레이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금 친구는. 그 다음에 이제 스킨십이 됐다.
그러면 이때부턴 이제 도구 관련한 소리나 접근, 뭐 움직임, 털 잘리는 느낌, 뭐 발톱이 깎이는 느낌이나 뭐 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 나가야겠죠. 네, 요렇게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병원 가면 똥 싸는 강아지 친구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 저는 정말 떠나겠습니다. 밥 먹으러. 안녕.